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런 어떤 그 형태소 품사 분석을 통해서 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이나 tek스트 분석 시에는 자, 우리 이제 품사 같은 걸 사실 그 분리하지 않죠. 별로 분리하지 않고 여기 이제 단어 가방, 백업 워즈, 자, 요 단어 가방을 자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죠? 집어넣고 그냥 뭐예요? 품사 같은 거 분리하지 않고 막 섞여도 별로 상관하지 않죠. 네, 해당 어떤 단어가 어떤 뭐 그죠? 네, 뭐 이제 순수하게 그 똑같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같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명사로 쓰여졌는지 그 문장 내에서 또는 동사로 쓰여졌는지 그런 어떤 형태소 분석을 만약에 통해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통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냥 빈도수가 얼만큼 발생됐는지를 통해서 어떤 뭐 여러 또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한다 해서 뭐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품사를 분류하지 않고도 여러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왜 없어요? 네. 근데 형태소 분석이나 품사 분석을 좀 더 함으로써 우리 이제 어떤 것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품사 분석은 뭐예요? 작업자가 좀 더 이제 다양한 어떤 각도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정의 어떤 분석을 한다. 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한다 했을 때 그 텍스트 내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들의 품사를 우리 이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 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이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은 뭐예요? 형용사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미녀가 있어요. 아름다운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야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요거까지 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 특정 품사의 어떤 발생 빈도수를 체크해 봄으로써 해당 텍스트의 어떤 여러 유의미한 그런 어떤 결과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특정 품사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밑에 이제 보신 것처럼 어떤 형용사 관련된 어떤 품사가 유독 많이 이제 발생을 하였다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죠? 객관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제 긍정의 어떤 느낌이든지 또는 부정의 느낌이든지 어찌됐건 이제 개인의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이 대단히 이제 주관적으로 들어간 그런 어떤 텍스트 이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품사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그런 각도로 텍스트 분석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형태소 품사 분석을 통해서 네, 그런 것을 이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다양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 NL5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자, 우리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의 가장 이제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 내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형태소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한나눔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KKMA 꼬꼬마라고 이제 발음해요. 보통. 네, 이제 코모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카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은전 한입이라고 이제 보통 네, 이렇게 이제 그 명명을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요 이제 은전 한입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OKT로. 네, 이제 옛날 버전을 이제 사용하거나 이제 공부해 보셨던 분들 이제 트위터라고 이제 구 트위터가 이제 OK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 이름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이거 이제 그, 그 혼돈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런 어떤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어 네, 이제 품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한나눔, 꼬꼬마, 그 다음에 코모란, 메카브, 일명, 네, 은전 한입, 네, 그 다음에 OKT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어떤 형태소, 한국어 관련된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 다 사용해서 이제 분석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다 사용해서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어차피 요 각각이 그 어떤 실행 시간이나 또는 이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요. 뭐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이제 텍스트 분석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씩 뭐예요. 각각의 내부에서 이제 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그 형태소 분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의 어떤 정확성이나 만족도가 다 그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써보면서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텍스트의 그 용량이나 어떤 크기,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죠. 네, 결과가 이제 도출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꼭 적어 놓으면은,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무조건적인 단점이 그 단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약간 이제 편견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것은 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본다면은 그 시간이 왜 느릴까? 왜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릴까? 네, 이런 또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뭐예요? 더 많은, 그죠? 더 많은 어떤 형태소 분석을 그 처리하는 그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네, 더 많은 우리 어떤 형태소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반면에 다른 것들은 또 적게 하는 거겠죠. 더 적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죠. 더 많은 형태소 분석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신 그 결과의 그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 꼬꼬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른 클래스들 이런 다른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어떤 외국어, 그다음에 외래어 어떤 사투리, 네, 이런 어떤 방언,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분석해 낸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왜? 더 많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형태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나 뭐 수행 속도가 당연히 더 이제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뭐예요? 그만큼 뭔가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목적이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을 더 좀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네, 어떤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의 어떤 만족도는 조금 이제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면 뭐 다양한 뭐 형태소 분석을 하는 이런 어떤 분석기들이 있고, 뭐 각각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고 이제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앞에서 NLTK 패키지 이제 공부하면서도 여러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어간 추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뭐 토크나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토크나 처리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토크나 처리에 관련된 그런 것 뭐 클래스들이 쭉 있는 것처럼 그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어떤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네,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여러 형태소 분석기가 있고 많이 이제 자꾸 이제 사용해 보면서 특징도 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수행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경험을 좀 이제 해 나가시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좀 더 어떤 필요한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